10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앞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법조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0일 공개 변론을 열고 형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 추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 법조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형법 제30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명예 아닌 명예, 누구의 어떤 명예를 위해 진실한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냐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사회적 평가라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 형성된 평가, 왜곡되고 과장된 평가, 즉 허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 가치가 낮은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미투 고발이나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폭로, 내부 고발, 정당한 소비자 고발 등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시간도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등 5명의 청구인 이름으로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성폭행, 불황해고 그리고 모든 잘못되고 불이한 것들을 마주한 누군가는 정의로운 발화를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정의를 억압하는 진실 유포죄를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시민 법조단체들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지금도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 법원에서 임금체불, 진실된 임금체불 고발했다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례, 또 폭행 사실 고발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역시 확정 판결까지 명예훼손죄로 받은 사례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오로지 공익을 위하면은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라는 그 조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설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 자체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 받아야 하는 그 온갖 고초가 온당하냐는 지적입니다.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에 대한 그 권한에 비춰봤을 때 일단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공익으로 그 공익성 발언으로 인정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영혼이 털려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고한 그 발언으로 수사라는 검찰 수사라는
엄청난 그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폭로와 퍼나르기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폐지 반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어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맘이야 하는 것처럼 내 사생활이야 해버리면 갑질과 비리, 범죄도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거의 모든 범죄 사실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모든 범죄는 비밀 속에서 진행됩니다. 누가 범죄를 백주대로에 저지르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그 타인의 평가와 비판이 필요한 행위들은 항상 사적으로 보호되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사생활이다 라는 이유로 타인의 고발과 타인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해악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만 성적 지향이나 질환, 병력, 개인사 같은 내밀한 사생활들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금 해야 할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냐 마냐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오토바이는 도로 바깥 차로로만 달리게 돼 있는 지정 차로제 문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철저히 잘 지키면 지킬수록 도로에서 위험해지는 비합리적인 규제. 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비단 지정 차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에 부합하는 권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죠. 오토바이 타는 성악가 김동규 전 상명대 교수의 말인데요. 10월의 어느 날에 김동규 전 교수를 만나 오토바이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동규 전 교수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피아노로 들려주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동규 전 교수는 음악계에서 자타가 알아주는 오토바이 애호가입니다. 검은 연미복을 입은 중저음의 바리톤 성악가와 가죽 자켓으로 상징되는 오토바이, 왠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 전 교수도 처음부터 오토바이 애호가는 아니었고 입문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인가 그래요. 세종문화회관에서 7시 반 공연이 있었고 8시에 예술전당, 서초동 예술전당 공연이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돼요. 빨리 와도 안 움직이니까 차가 퇴근 시간에 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안 돼서 생각해낸 게 바이크예요. 그리고 공연 전 드레스 리허설을 하듯 공연 4일 전부터 오토바이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 공연을 하면 음악 리허설을 하는데 저는 바이크 리허설을 했어요. 4일 전부터. 서초동 예술전당까지 몇 분 걸리는지 딱 보면 17분 걸려요. 막혔는데도. 뭐 신호 위반 안 하고요. 시작은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지만 김 전 교수는 그렇게 오토바이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을 거야. 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서는 사람이 글쎄 바이크를 타고 연미복을 입는다. 그건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늘 상상 속에 상상력이 결국 현실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짜릿한 걸 느꼈거든요. 그때 굉장히 짜릿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20년, 지금은 배기량별로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틈날 때마다 타는 자타공인 오토바이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50cc, 125cc, 800cc, 1600cc, 1800cc 뭐 이렇게 5대 cc별로 있었죠. 다 용도가 다르니까요. 50cc는 동네 다 탈 때, 125cc는 그래도
강북이라도 장가 갈 때 800cc는 또 다른 용도로 뭐 산 같은 데 가는데 그다음에 뭐 1000cc가 넘는 거는 크루즈라 그래서 이제 장기 그러니까 탁 타고 타는 거 그런 용도죠. 이동의 편리함 같은 실용적인 면 외에도 김동규 전 교수가 꼽는 오토바이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다른 많은 오토바이 애호가들처럼 자유라는 두 글자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몽환적인 표정으로 오토바이가 주는 자유로움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이크를 제가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교통수단의 바이크가 있고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느끼는 그 자유 이런 거는 바이크만의 어떤 내 몸을 바깥에 내놓은 상태에서 그만큼 바이크가 주는 그 자유로움은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위험한 것이라는 게 김 전 교수의 오토바이 지론입니다. 바이크라면 너무 위험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위험하게 타는 사람이 문제예요. 바이크를 누가 제일 잘 타냐고 누가 물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사고 안 나게 타는 사람이 제일 잘 타는 사람이야. 그런 점에서 김 전 교수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다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라이더들에 대해선 오토바이를 타는 같은 입장이지만 아주 질색하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자기 헬멧 쓰고 뒤에 여자친구 헬멧 안 쓰고 가는 애들이 제일 꼴보기 싫고 그게 제일 싫고 소리를 막 크게 해가지고 당당당당당당 이래가지고 막 가는 차들도 있고 그것도 사실은 안 좋지 않나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의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건데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라이더들에 대해 날을 세운 김 전 교수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 제한에 대해선 왜 유독 우리나라만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성토합니다. 서양에서는 늘 뭐 유럽 전 고속도로를 다 다니면서 노래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늘 고속도로를 타요. 거의 매일 동남아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못 들어가요. 그게 되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미국 가시면 알겠지만 미국도 가보세요. 다 바이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상식 아니냐는 겁니다. 자유도 줘야 돼요. 아니 멀쩡하게 세금 다 걷어가면서 바이크 낼 때 세금 다 내요. 보험료 다 내요. 아니 고속도로는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그건 세금 거둘 건 다 도로 교통에 관한 세금 뭐 자동차세 뭐 다 내면서 보험료 다 내면서 똑같은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는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것도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의무만 얘기하고 왜 권리는 그나마 시내도로에서도 오토바이는 바깥차로만 주행하도록 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도 이런 탁상 행정이 없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버스도 사실은 맨 끝 차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버스가 쓸 때 바이크가 쓰느냐? 안 서요. 쓸 수가 없죠. 물론 법적으로 서야 된다고 쳐도 사람들이 바쁜데 누가 100대 중에 한 대도 안 쓸 거예요. 대부분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추월해서 가요. 이건 안 되고요. 못 들어간다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쪽 차로에 비해 바깥 차로가 급정거 등 위험 요소가 더 많은데 맨몸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화물차나 대형차와 같이 바깥 차로로 가게 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길가에 돌멩이 차지 말라는 법처럼 쓸데없는 규제라고 냉소하며 지킬수록 오토바이 운전자만 위험해지고 지키기도 어려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손봐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추월을 해야 돼요. 어차피. 안 추월하고 타는 사람? 그럼 아시겠지만 그렇게 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앞에 비어있는데 어떻게 안 가. 그렇다고 앞에 버스 썼다고 제가 쓰나요? 길 가다가 뭐 돌 발로 차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 그럼 아예 그냥 레일을 만들어 놓지. 기차같이. 거칠고 날선 얘기는 그쯤하고 다시 오토바이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김 전 교수는 두 바퀴로 가는 오토바이는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인생처럼 오토바이도 서면 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김 전 교수의 말입니다. 스면 넘어져요. 가면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요. 중심을 머리만 살짝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핸들 안 꺾고요. 머리만 이쪽으로 해도 살짝 무게중심을 바이크가 싹 가요. 그런 걸 느낄 때 내 몸과 어떤 그 기계가 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만난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김동규 전 교수. 인터뷰를 시작할 때처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려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이 나갑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만 18세가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 36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광화문 차벽에 대해 집회 금지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입맞춤을 하는 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10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